안녕하세요. 노년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도 새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녁 무렵 바람이 잔잔히 불어올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새소리에 잠시 멈춰 서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깊은 울림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철학은 종종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철학의 문을 조금씩 열어보며 50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들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직시하면서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정숙 씨는 62세의 여성으로 은퇴 후 찾아온 건강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이정숙 씨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관절염으로 인해 자유롭게 걸을 수 없게 되었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매일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통증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절망감이 자리 잡았고 더 이상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책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처음엔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증이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정숙 씨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고통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쇼펜하우어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욕망과 행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죠.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항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욕망이 충족되면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원하고 그 욕망을 이루려 노력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외부에서 오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평온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이죠. 김영수 씨는 65세의 남성으로 평생 동안 돈과 지위를 좇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일했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손에 넣고도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김영수 씨는 외부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시작했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고독은 위대한 정신에게는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일터에서 은퇴하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무척 낯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나를 더 잘 알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박정숙 씨는 65세의 여성으로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떠난 집은 갑자기 너무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고 박정숙 씨는 그 고독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낮에도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권유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찾았고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이 시간을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우리도 결국은 그 흐름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무상함은 단순히 허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상함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젊음을 잃고
가족이나 친구를 떠나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무상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명자 씨는 70세의 여성으로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녀는 세월의 무상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자신도 그 변화 속에서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가슴속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들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자신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고 했죠. 이명애 씨는 그때부터 조금씩 무상함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감사하게 여기며 지금의 순간을 더 깊이 느끼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작은 기쁨들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명애 씨는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무상함 속에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그의 생각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이 있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욕망을 내려놓으며 고독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자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 시기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며 고독 속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 어려움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면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독이 찾아왔을 때는 그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이지만 그의 가르침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 가득합니다. 그의 철학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희망차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